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코더로 인싸되기라는 제목으로 리코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로 재밌는 곡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 두 번째, 악기에 따른 연주법을 익혀 개성 있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완성해 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코더의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코더는 교육용 악기로 사용된 리코더는 1935년 영국의 에드거 헌트라는 사람이 런던의 음악 학교에서 리코더의 집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 사용됐던 교육용 리코더는 흑단이나 마호가니 등 목재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코더는 처음 언제 리코더의 전성기였냐면 바로크 시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바흐와 핸델, 비발디가 있던 바로크 시대 때 유행했던 악기인데요. 교육용 악기로 사용된 것을 1935년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리코더 연주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리코더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플라스틱으로 연주되던 리코더 악기가 나무로 연주되던 리코더 악기가 플라스틱 악기로 대량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1963년 이후에 선택악기 중에 리코더가 선택되었고요. 1973년에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필수 악기로 선정되면서 리코더가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필수 악기로 선택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코더의 생김새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는 볼록과 윗관의 내부 천정 사이에 호흡이 지나가는 통로인 윈드웨이, 이쪽 그림에 보이신 이쪽 부분이죠. 윈드웨이를 통과한 호흡이 라비움, 여기를 통해서 갈라지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윈드웨이랑 라비움 사이를 통과하면서 나는 리코더의 음색이 여기서 바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리코더를 보시면 치구와 윗관, 라비움, 가운데관, 아랫관, 뒷구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었죠. 윗관과 중간관, 아랫관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분리해서 세척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윈드웨이랑 라비움을 통해서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리코더의 기초, 교과서에 보시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리코더와 오카리나를 같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코더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에 중요하게 사용된 목관 악기이고요. 세로로 연주해서 부드러운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오카리나는 나무가 아니라 흙을 빚어서 구워 만든 관악기입니다. 작은 거위를 닮았다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오카리나, 작은 거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리코더나 오카리나나 둘 다 불어서 부는 악기고, 그 다음에 음색이 곱고 비슷하죠. 그리고 리코더는 주로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요. 오카리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지만 둘 다 텅잉 주법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방법이 유사해서 고등학교에서는 리코더와 오카리나를 함께 배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리코더를 연주할 때 바른 자세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리코더를 연주하는 바른 자세로는 등과 허리는 곧게 펴니다. 등 전체에 힘을 빼고 양팔은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오른손의 엄지는 리코더를 받치듯이 잡고요. 손가락 끝이 볼록한 부분을 구멍으로 막습니다. 이때 구멍을 완벽하게 막지 않으면 흔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삑사리 같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구멍을 정확하게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구가 중요한데요. 치구를 너무 깊이 물거나 힘을 주어서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예쁜 여학생처럼 등허리를 곧게 펴시고 치구를 적당히 물고 손가락 끝이 구멍을 정확하게 막고 오른손 엄지로는 리코더를 받치듯이 잡고요. 몸에 힘을 빼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려주시면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코더의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텅잉입니다. 텅잉 주법은 혀를 이용해서 악기에 숨을 불어넣는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자, 텅잉을 낼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둣, 두두두두, 뚜뚜뚜뚜 요렇게 텅잉할 때 방식을 소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내쉬기 직전, 소리를 멈출 때, 그 다음에 텅잉을 하면 숨을 내쉴 때 혀의 모양을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섞어가면서 뚜읒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뚜읒 하고 혀의 모양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다시 둥글게 말리다가 이것들을 빨리빨리 연주해 주시면 텅잉 주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텅잉의 연습 영상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혀를 이용해서 악기에 뚜, 뚜, 뜨, 뜨, 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 리코더 텅잉 연습 영상들을 여러 개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훨씬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리코더를 자, 그 다음 리코더의 종류는 바로크식, 영국의 전통악기 형식이 있고요. 저먼식, G라고 표현되죠. 독일의 악기가 있습니다. 1930년경에 교육용 악기로 연주되기 쉽게 변형되었고요.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G로 된 악기를 많이 연주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이는 리코더 악기 중에서 플라스틱 악기, 교육용 악기 보시면 뒤에 B라고 써져 있거나 G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B하고 G가 운지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잘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되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같은 리코더인데 리코더가 B라고 되어 있으면 연주할 때 차이 나는 거는 도레미, 솔라시, 도레미 다 똑같아요. 하지만 파를 연주할 때만 운치법이 달라요. 그래서 저먼식, G, 독일 악기에서는 도레미, 파 할 때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떼주면 되는데요. B, 바로크식은 구멍을 다 막은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만 떼주시는 게 파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코더이지만 이게 독일식인지 영국식인지에 따라서 운지법이 차이가 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 도 다 막죠. 레는 한 칸 위로 더 떼고 미는 2개 떼고 파는 3개를 떼는 거예요. 근데 B일 때만 구멍을 다 막은 채로 세 번째 구멍만 열어주시면 파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G든 B든 운지법이 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리코더의 종류를 아이들이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연주하는 게 소프라노 리코더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이 소프라노 리코더인데 리코더의 종류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리코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가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거는 소프라니노 리코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긴 소프라노 리코더, 세 번째 알토 리코더, 테너 리코더, 베이스 리코더,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서 리코더 합주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리코더 종류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6가지 리코더를 섞어서 이렇게 연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hole New World라는 그 알라딘의 리코더를 커버하는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리코더는 아니고요. 이게 플룻의 옛날 버전의 모습인데요. 이 플룻을 부는 군인이 있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리코더를 부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 레전드 영상을 보고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왕벌의 비행이라는 아주 빠른 곡을 리코더로 연주를 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연주를 하죠. 그래서 이 연주한 사람이 누군가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 이 500만 뷰를 기록하면서 유퀴즈에 등장한 리코디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플루스라는 친구들이 리코더도 불고 뭐 리코더 하는 사람이 플룻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어, 여기 나오신 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이 학교에서 리코더를 전공하고 있는 남형주 리코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개하기로는 리코더를 전공할 수 있는 4년제 대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밖에 없고 본인이 시험을 봤을 때는 10명 정도 입시에 참석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리코더 전공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이 꽤 긴 영상이어서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선생님이 리코더를 가르쳐주면 리코더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뭐 어린 손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연주해서 이게 뭐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장난감 정도 소리 나는 장난감, 예쁜 소리 나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데 리코더도 우리 클래식 악기이고요. 바로크 시대부터 연주됐었던 훌륭한 목관 악기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건 약간 코믹한 영상인데 리코더를 신동엽 씨가 TV에 나와서 연주하는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타이타닉을 수업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니까 타이타닉을 리코더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코더 연주하는 영상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의 실습곡으로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리코더를 합주로 해보려고 해요. 소프라노, 알토로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합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보가 1이 있고요. 악보 2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연주해 보도록 하고요. 학교 가는 길을 리코더로 연주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연주하고 텅잉을 되게 잘 해서 연주하더라고요. 속도를 좀 92로에서 되게 천천히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코더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리코더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론들을 설명했었고요. 우리가 수행평가 보게 될 타이타닉과 학교 가는 길 악보에 대해 설명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리코더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로 인사대기라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